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전직 외교관 58명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약화 행위, 종북 행각을 중단하고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들 중 1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김정은 추종 세력이 탄핵을 기획했다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고, 또 39명은 북한과 연방을 획책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간인을 재공간에 임명하는 것은 외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영주권자이자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 총영사에 임명돼 현직 외교관으로 BBK 사건을 계속 관리했을 때는 침묵했었죠. 최순실이 개입한 삼성 출신 민간인의 미얀마 대사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외교관들도 당연히 자연인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성명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성명은 외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포털에 떠있던 이분들의 성명기사 어디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성을 가늠할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만 전달한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판단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도 가짜뉴스인 거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며칠 지났지만, 그 예전에 그 김관진 임관빈 석방 때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법과 대학 교수들로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명시적 동의를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사법부 비난하지 말라고 그런 성명서를 냈던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성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제 성명을 낸 외교관들의 성향은, 너무나 확연하거든요. 대단히. 그래서 네. 이런 기사를 낼 거면 마지막에 한두 줄이라도 한편 이들은 탄핵은 기획된 거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CBS 노컷뉴스에서 뒤늦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3분의 2가 극우진영 활동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보니까 이걸 따지는 것이 CBS 노컷뉴스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정보가 빠지면 이 주장의 진짜 의도, 배후가 숨겨지는 거죠. 예. 이 미디어 생리를 알면 이거 굉장히 수상쩍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장에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기자는 바로 알거든요. 그 정치적 성향을.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그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그런 집단이 성명을 냈는데, 마치 그런 내용을 빼버리면 외교관들이 가치 중립적으로 전문가로서 지금 외교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직접 나섰다, 이런 효과만 주는 거거든요. 이건 기자라면 성명서 읽자마자 알 수 있는 뻔한 수작인데, 이 뻔한 걸, 그런 중요한 판단 기거를 빼버리고, 게다가 포털 메일에 계속 오랫동안 걸어주는 거는 여론 호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는데, 예, 또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백준 씨는 포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주진우 기자 연결해가지고 좀 자세히 짚어보려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왔다는 얘기 같아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씨 기억하실 텐데요.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5천만 원 돈이 갔는데 이때 정부 발행 띠지로 5만 원권 100장씩 묶여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봉이라고 불렀는데요. 장 전 주무관은 이때도 총리실 간부가 자기에게 돈 줬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제 터진 이 사건이죠.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네, 김종익 씨라고요. 민간인을 사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내부자가 내부 고발을 한 건데 이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때도 관봉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간 거냐? 근데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 얘기는 전혀 안 나왔었죠. 예. 청와대 특활비 정도 수준에서 얘기되다가 끝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걸 보면 뭔가 자신 있는 물증이나 정황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돈도 국정원 돈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김백준, 김진모,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받았다는 거고. 네, 2억 원, 2억 원. 그래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고요.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요. 만약에 돈 받은 정황 혹은 물증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만 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죠, 이번에도. 왜냐하면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은 이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012년 당시 의심받았던 그 돈들인데 그 돈 역시 특활비가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BBK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 자청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 검찰에 넘겼다면서 직무유기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검찰이 직무유기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팀은 국론 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서 격리 직원의 횡령을 결론낸 다스 120억 원 확인 사실을 수사 결과에서 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짚어볼 텐데 잠시 저도 이거 보다가 빵 터진 게 국론 분열이었어요. 예. 예전에 이제 뭐 보수 정권이 사건 은폐할 때마다 쓰던 전형적인 수사가 이 국론 분열인데 예, 오랜만에 보네요. 국론 분열. 근데 특검이 수사만 하면 되지 왜 국론 분열 같은 정치적 판단을 자기들이 합니까? 예. 뿐만 아니라 예. 수사만 하면 됩니다. 또 횡령한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다스 쪽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간 전체적으로 해명하러 나왔는데 해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 검찰이 주장하듯이 사건에 제대로 인계가 없었다. 그냥 서류 뭉치만 그냥 넘겨줬다. 이런 거죠. 수만 페이지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 알려주면은 수사를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쨌든 본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 검찰의 주장이 맞는 걸로 드러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요 사안은 박범계 의원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처남 김재정 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냈다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제 다시 SBS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건 말이죠. 저희가 툭하면 이거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한 거라고 잘난 척 하는데, 이거는 제가 7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처음 이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을 때, 당시 제가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것은 나중에 저가로 재매입하려는 시나리오다. 라고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들켜서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 애초에 저가로 재매입할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물납을 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게 해요, 처음엔. 그럼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 갈 텐데, 그럼 관심도 떨어지겠죠? 나중에 한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으로 냈고, 결국 나중에 50만 원 떨어지면 50만 원을 주고 되사면, 결국 상속세를 50만 원밖에 안 낸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꼼수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유족에겐 불리하고 다스에겐 유리한 상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뭐 꼼수가 넘쳐나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검찰이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에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창업자금을 낸 인물은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면서 내부 사정이 정통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 사안도 추진우 기자하고, 추진우 기자 워낙 다스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가 오래 해왔으니까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증언은 처음 나온 거네요. 예. 설립 자금을 냈다. 예. 설립 자금을 낸 사람이, 주인이죠. 예, 당시는 대부기공이란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창업 자금을 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성호 전 사장이 불려 나오겠군요. 예. 김성호 전 사장은 현대에서 함께 온, 현대 출신으로, BBK라든가, 주요, 뭐 지금 120억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예, 전 사장입니다, 다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SM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스가 SM을 부당하게 밀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뒷받침할 아주 구체적인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했다. 예. 이게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는 또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다스 실소유주가 다스를 승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정황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물려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런 의혹인데, 이게 지금 밝혀진 바로는 현재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는 게, 다스의 설비하고 인력을 이시영 씨 회사, SM, 네, 지원했다. 이러는 거죠. 예. 네, 그러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시영 씨는 다스 한 주도 없거든요. 한 주도 없는데 다스와 설비의 인력을 이시영 씨 개인 회사 세우는데 지원해줬다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예. 사실 이럴 경우 다스는 이시영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하나도 없는 주인도 아닌 이시영 씨가 회사의 자원을 자기 회사 세우는데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임으로 고소해야 되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실소유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이 지난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이전에 이 돈을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송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뭐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게다가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변호사한테 안 줬잖아 막 항의하고 하니까 변호사 협회도 났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줬겠죠. 예, 게다가 TV조선에 따르면요. 관련된 추가 돈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입금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실명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 계좌에 불이익을 줄 거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관련 규제책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저희가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 뭐 천만 양론을 3부에서 좀 들어보기로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물론 훌륭한 기술이고, 예, 미래적 가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난리, 예? 강풍, 이거는 기술이 너무 훌륭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기술은 복잡해도 욕망은 간단합니다. 규제가 가능한,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원래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중앙 통제를 거부하는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간단하게 기존 주식시장하고만 비교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기존 주식은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5%만 등락해도, 서킷 브레이크인가요? 또는 사이드카인가요? 예, 사이드카는 코스피, 예. 그렇게 심리적 동요나 이런 거를 진정시키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규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게 왕왕 대형 사건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문도 없고, 그리고 기준도 없고, 거래소에. 또는 규제도 없고, 하루에 100% 등락해도, 등락도 가능한 게 비트코인인데, 여기에 왜 그런 조작과 작전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투기와 작전 세력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현재 스코어. 정부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규제하는데, 그래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런 작전 세력에. 예, 강력하게 규제하자면 반드시 터진다. 원래 인간 욕망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해왔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씨하고 전 총무기획관이자 청와대 김진모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이 혐의를 어떻게 포착한 겁니까? 수사하다가 포착했습니다. 수사하다가 포착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특활비. 용도에 맡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이렇게 되돌렸다. 해외에 가져다 놓은 돈도 있고요. 그리고 예. 자기 관사도 아닙니다. 특별한 시설을 관사로 쓰면서 이렇게 유용한 돈도 있고, 예.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그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장면들이 포착됐는데요. 그 특수활동비를 쫓다가 이번에 40년 집사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그러니까 금고지기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검찰 간부를 하다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그 분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도되기로는 김백준 씨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도 다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입증이 탄탄합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 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갑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렇게 영장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김성호, 원세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할 때 정호성, 그 안봉근, 이재만 이런 식으로 그 금고지기들에 대한 그 특수활동비 수사가 되면서 이렇게 그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다 끝나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특활비 쪽은 다음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당장 구속해도 될 만하다고 저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수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상은, 이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례입니다. 수사 대상이 그렇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그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현재 이 특활비 외에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방향성은 몇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범죄 혐의는 크고, 많아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과 함께 그 군 사이버사의 정치 선거 개입이 있었습니다. 크고 무겁고 중요한 범죄인데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댓글 수사가 있었죠. 댓글 수사는 별로 이제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찮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근데 특수활동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됐고 그 부분 하나로만도 굉장히 바로 구속이 될 만한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 말고 롯데월드 특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특혜 건립 과정에 군 활주로를 3도 틀면서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스에 관한 실소유주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다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전됐는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게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 입증되고 있는 증거가 많이 쏟아진 데다가, 전직 다스 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이명박, 이시영 씨에게. 그리고는, 또 뭐가 있죠? 더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다스에서 빼돌린 해외 비자금에 대한 큰 덩어리를 발견하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530여 건의 해외 매출 적자권.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스로 들어오지 않고 돈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로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고 국세청에서도 쫓고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5갈래 이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스 창업 자금을 MB가 직접 줬다. 그러니까 설립 초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설립 초기 이야기. 수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스 설립 자금 저는 4억 2천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4억 2천만 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줘서 다스가 설립됐습니다. 그래 그때는 대부기공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협력으로 현대건설이 와서 다스를 지어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협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원회관에서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고서는 안가에서 했다는 얘기는 또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가 핵심으로 이 다스의 골격을 세우고 이끌어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찰에 왔고요. 그 다른 사람들도 다스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제 키맨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2008년 때는 이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심경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심경의 변화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군사이버사 얘기했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나 국정원 관련된 얘기도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장을 했고 이분이 또 열심히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 관련된 김성우 사장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완벽하게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